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도 근천 서면 산례 내남 지역구 김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시정 질의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합된 힘으로 APEC 경주 유치의 대업을 이루어주신 위대한 경주 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준호경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발표한 연간 관광객 수를 보면 2020년 3,592만 명, 2021년 3,952만 명, 2022년 4,510만 명, 2023년 4,768만 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연간 관광객 수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666명, 2021년 5,388명, 2022년 17,508명, 2023년 13만 7,683명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라고 보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주 지역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숙박업소나 펜션, 음식점 등 많은 소상공인들과 택시기사님들은 다들 현재 장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황리단길 등 일부 지역 편종 현상과 벚꽃철, 하계휴가철,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말과 주중의 편차가 심해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영천시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김천시 인구가 13만 6천 명인데 시가 발표하는 계산대로라면 하루 13만 명이 경주를 방문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 활성화는 물론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소상공인들은 휘파람을 불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경주시 방문 관광객 수의 통계가 맞을까요? 이러한 연간 관광객 수의 통계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근거해 발표한다는데 이 시스템은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무인 계측기와 연결된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30분간 지역에 머문 사람을 체크하는 것으로 중복 계산은 안 되는지, 그리고 업무 등 단순 방문자와의 구분이 어려워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관광객 수를 체크하기란 섬지방이나 관광지 한 지점이 아닌 이상 어렵지만 그래도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통계가 되어야 차후 올바른 관광정책의 수립과 관광도시로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관광연구원의 용역 의뢰한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수립 연구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주요 추진 전략으로 신라환경 핵심 유적복원, 차질 없는 정비 사업의 추진과 신라천년 환경 디지털 복원,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신라 역사관 건립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도약과 스마트 융합 관광도시 조성,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실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발표하는 2023년 관광객 수 4,700만 명은 무엇이고
5개년 계획 목표인 2026년 관광객 수 2천만 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관광객 통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의 관광도시로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제적 부가 효과가 큰 외국인 관광객의 구체적 유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등록 기업의 수는 2181개이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한 기업체는 78개 업체로 투자 계획 금액은 5조 7,700억 원이며 고용 계획 인원은 16,214명입니다. 경주시 이러한 기업 유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량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100명 이상의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30개의 일반 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경주에 입주한 풍산안강공장, 다스, 그리고 발리오만도, 에코플라스틱 등 몇몇 용광공단 입주기업과 방패장 유치로 인한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500명 이상 우량 중견기업 유치는 한 건도 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세수 등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지 가수기 관련 기업,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방패장 유치 및 한수원 관련 기업의 유치를 위한 많은 MOU 체결은 결국 실속 없는 홍보용으로 그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 위주의 기업 유치 정책이 아니라 많은 투자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정규직 300명 이상 되는 제대로 된 큰 우량 기업의 유치는 많은 경제적 부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량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우량 기업인 일젠베어링, 지멘스 등 우리 시의 우량 기업들의 타시군어로의 유출 문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 용지 확보, 공업용수, 전력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특화된 신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유출 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방지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희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광 통계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관광 통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관광 통계는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같은 섬과 달리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내륙 관광지의 경우 정확한 통계 파악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관광 통계 집계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76년부터 당시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였던 불국사 주차장의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승용차 이용객 수를 집계하고
여기에다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 관광객 수를 25%로 추정 가산하여 경주시 전체 관광객 수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100만 명에서 1,300만 명 정도가 경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오랜 기간 우리 시의 공식 관광 통계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얼마나 부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대농원, 동구와 월지 등 관내 총 26개소 주요 관광 지점의 입장객 통계를 매월 작성 관리하면서 이를 부수적인 통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산출한 관광객 수는 9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경주를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통계는 관광 진행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 지점을 문체부가 승인하는 정부 승인 통계로 입장권 발권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대적 신뢰성은 매우 높지만은 동부사적지라든가 황리단길, 해양관광지 같은 개방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고 최근은 불국사, 대릉원 등 무료 입장으로 입장권 구매가 필요 없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정확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지점의 입장객 수 기반이다 보니 지자체의 관광객 총량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관광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자료를 출처를 밝힌 후에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30분 이상 체류한 외부 방문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관광객과는 다른 방문객 개념으로서 관광객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연도별 방문객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중복 데이터를 가리지 못해서 관광객 수를 과다 추정할 우려가 있고 방문 목적 파악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우리 시만큼은 보다 신뢰성 있고 좀 더 과학적인 관광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2019년 12월에 경주 관광객 통계 산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 계측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관광지점에 설치된 센서가 스마트폰이 발신하는 와이파이 신호 고유값을 감지해서 관광객 수뿐 아니라 체류 시간까지 알 수 있는 집계 방식입니다. 2022년에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무인 계측기 42대를 설치했고 2023년에 관내 사적지 위주로 30대 설치했으며 올해 동해안권과 보문권역 등에 추가하여 총 102대의 무인 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등 외곽지 관광명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 또한 차량 이동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근역간 이동하는 개체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중복 반응할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통계 작성 방식 중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추출 방식으로 체류 시간, 재방문자 수, 관광 경로 분석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지난해 우리시 대표적인 개방형 관광지인 황리단길이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주요 관광지점에 등록이 되었다는 점에서 무인 계측기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3년마다 신청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주시 관광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관광정보, 습득 경로, 여행 행태, 소비 실태, 여행 만족도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관광객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관광 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5년간의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에 언급한 목표 관광객 수 2천만 명은 기존의 공식 통계인 불국사 주차장 기반 관광객 통계와
주요 관광지역 입장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시한 정책적 목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용역 당시에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 통계와 우리시 자체 무인 계측이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수치가 낮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로서 우리시 현위치에 대한 설명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경주시 관광지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유산의 보고로 세계적인 역사 문화도시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일반 현황과 도시 이미지, 관광 정체성, 그리고 구역별, 유형별 관광 자원과 관광 생태계 구조 및 관광 수용력까지 경주시의 현 위치와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나갈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최종 보고서에 담긴 중장기 관광진흥 사업을 실현하면서 현실과 비전의 차이를 좁혀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통계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거리에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때 통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는 더 많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글로벌 마케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파트너십 관련 사업을 자매 우호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협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초 국제협력팀과 세계유산도시 아태 지역 사무처를 시장 직속 기관인 대외 소통협력관으로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서 교류협정서 체결과 관광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대만 타이난시 방문, 세계유산 축제 분야 대상 수상, 세계 축제 컨퍼런스 차기대회 유치 확정과 경시 홍보를 위한 태국 파타야 방문, 신라시대 글로벌 핵심 전략인 실크로드 문화권 확장과 교류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방문과 같은 해외 교류 사업으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해외 관광 마케팅을 위하여 한국여행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국내 인바운드 영서와의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도 강화했습니다. 아울 하반기에는 세계역사도시연맹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테 사무처 활동으로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와 같은 유럽의 도시들과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외교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 주변에서 펼쳐지는 벚꽃축제와 신라문화제 같은 우리시 대표 축제를 공식적으로 해외 마케팅하고 올해 31개국 654명의 외국인이 참석한 벚꽃 마라톤과 해외 참가 규모가 정작 증가하고 있는 화랑대계 전국 유소년 축구대 같은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들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소의 경주를 알리겠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을에서 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후 국제 마을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향 행사 유치와 개체 잠재 수요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마을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문체부 공모를 통해서 화훼 컨벤션 센터와 보문 관광단지 일원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서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편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확충되어 있는 시내권 관광은 편리한 접근성이 불편한 불국사, 남산, 양동마을 권역을 관광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관광정보 접근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정보와 표지판 등에 있어서 외국어 표기 확충과 외국인 친화, 관광 홍보책자 제작, 관광 해설사와 관광 안내소 활성화,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주로 온과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수용 태세를 제고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규직 300명 이상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우량기업의 역외 유치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 현황을 공장 등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 기준 현재 약 2,200개 정도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이 중 300인 이상 업체는 12개입니다. 이것은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공장 수는 약 800개, 100인 이상 사업장 수는 10개,
300인 이상 사업체는 3개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 300인 이상 우량 기업 유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기업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지방의 여러 가지 불리한 기업 환경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기존 300인 이상 기업도 간접 고용, 또 공장 자동화 등을 통해서 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윈스턴 7기 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사업장과 강소기업 유치 총력을 다했으며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울산2공단의 현대 MCT, 또 명계 3단의 현대모비스 영남권 통합물류센터, 강동의 SK 에코플랜트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의 유치 성과가 있었고요. 현대 MCT는 공장을 준공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이고, 현대모비스는 금년 중에 사업장을 준공할 계획이고, 또 SK 에코플랜트는 투자를 위해서 산업단지 확장 등 행정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일지테크, DSC, 덕일산업, 용신전공, 진형산업, 스틸, 사이클 등의 기업을 경제에 유치하였으며 직간접 고용을 포함할 때 이들 기업 중 300인 이상을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강소기업으로는 TS 오토모티브, PMC 바이오제닉스, 정명, 강원 이솔루션, 신화, SMG, 시그마 등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했으며 경주에 투자한 이후 대부분 매출이 급상승하여 추가 정액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돈에서는 구미와 포항에 있어서 세 번째로 높은 성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현재 우리 시는 우량 대기업이 투자할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단 입주율이 80%를 넘고 자동차 부품 기업이 선호한 남경주 지역은 명계산 산업단지 6만 8천 평, 북부 지역은 금단 산업단지 14만 8천 평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위원회 변화에 따라서 단순히 부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이제는 전기, 용수, 산업 폐기물, 폐수 처리장 등 인프라가 갖추어진 산단 조성이 우량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위한 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유치 추진 방향으로는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를 250만 평 이상 확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123만 평, 미래산업발전지구에 130만 평 등을 포함해서 현대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단순한 면적의 증가가 아닌 산업 변화에 발맞춰서 용수, 전기, 가스, 폐수처리 등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책임있는 시행 방식까지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50억 원의 현금 지원으로 국외기업 1,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한 직간접 고용으로 약 1,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지원 규모가 6배 이상 커졌으며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공장 입주, 건축허가, 상하수도 전기 등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이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강화해서 기업의 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우량 기업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진 베어링의 경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신산업 추진을 위해서 영주에 베어링 아트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한 건입니다. 다만 시멘스 공장은 2020년 근천 농공단지를 떠나서 포항 테크노파크 일원으로 이전한 게 사실입니다. 경주에 계속 투자하지 않고 포항으로의 이전을 선택하여 우리 시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멘스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상한선도 없앴고 2021년에는 기존 기업의 관내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이 시급한 용광공단 소재 60여 개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내 이전이 가능한 규모의 공장은 이전을 유도하였고
규모가 큰 일진 계열, 반려전장, 에코플라스틱 등의 공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경제자유교육, 미래산업발전지구 개발 등과 연계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경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SMR 포커스한단, 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발전지구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 새로운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여 미래자동차와 에너지, 스마트 유틸리티 등의 지역 주력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애 의원님.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떤 신뢰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 신뢰가 가는 관광객 통계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에이펙 유치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어떤 노고에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에이펙이 유치돼서 정말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관광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이 됐습니다. 세계적 도시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개최되고 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또 제2의 관광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우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구상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 에이펙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가 우리 경주를 국제관광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또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동시에 우리 도시 전반, 보문단지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전반에 대한 관광 인프라와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경주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주가 다낭과 마찬가지로 에이펙 정상 이후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어떤 큰 성과를 저희들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또 우리 전 시민, 의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 같은 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TF팀 구성 같은 거. 지금 당장 저희들이 경주 경상북도 에이펙 추진 기획단을 발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도청에 가서 지사님과 더불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만은 그 속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아마 50명 정도 규모의 준비 기획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가동하게 될 겁니다. 다만 행안부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당장 저희들은 그걸 기다리지 아니하고 필요한 최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발령을 내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더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희 의원님. 시장님, 우리 경주가 보면 기업들 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안강에 있는 한 5, 60년 전에 있던 풍상음속이 10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수원 본사가 오면서 한수원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1000명 전부 다가 1000명 미만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기업들은 좀 중견 우량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치가 안 되는 그런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일진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뭐 신사업을 위해서 타지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주의 베어링 국가첨단산업단지는요, 국가산단이면 영주가 추진하는 국가첨단 베어링 산단은 그 주력 기업이 경주의 일진 베어링입니다. 일진 베어링이 그러니까 투자를 영주에 한 겁니다. 그리고 제천에도 한 겁니다. 제천에도 가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교통이라든지 물류를 보게 되면 엄청 먼데도 그 도시에 가서 투자를 한 겁니다. 우리 경주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일한 게 저는 우리 지역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한 부분이 준비가 우리가 기업 관리에서 좀 못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일진 배열 관련해서는 제가 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이 부분은 영주 산업단지, 영주의 경우에 여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베어링 산업을 소위 영주의 주력 산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도와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경주에 있는 일부 회사가 옮겨간 것이고요. 물론 그 베어링, 일진 베어링 우리 욕심대로 경주에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확대해 나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 우량 기업이 경주에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제 많은 기업, 특히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최근에 많은 큰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만한 대형 산업단지와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적어도 20만, 30만 평의 규모의 공장 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해서 소위 산업용수, 전기, 폐기물, 폐수 처리장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경주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미래산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무대항면 일대에 대규모의 용수 공급을 위한 우리 댐도 하나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 요금이 우리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주처럼 원전이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산업전기료를 대폭 감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런 큰 대형 기업들도 우리 경주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왜 당장 기업 유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뭐 욕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 관점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나갈 때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